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저의 쿨키즈가 되어주세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Hi Cool Kids, it's Kurna time. I am Director Kurna and you're watching Cool Issue. Please turn the CC for the subtitles. 저는 세계 여러 나라에 살고 있고 미디어도 굉장히 여러 개를 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일본 유튜브나 언론도 굉장히 많이 보고 있고요. 일본에도 K-팝과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방탄소년단이 미국에서 대성공을 거두기 전까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오랫동안 K-팝의 원동력이었던 것은 일본 시장이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일본에 대한 이슈를 꺼내는 이유는 일본의 극우 정치 때문에 K-팝의 설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중국에서 한알령 이후로 한류의 입지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셨죠? 일본은 방탄소년단과 트와이스가 자국 오리콘 차트 1위를 차지한다랍니다. 연예면에 한국 연예인의 기사가 자국 연예인의 기사처럼 동일한 무게를 가지고 나는 그렇게 한국을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보면 이상하게도 일본 내 반한 정서가 넷상에서 엄청나다는 사실을 아실 거예요. 그렇다면은 실제로도 일본인들은 한국인을 이렇게 싫어할까요? 이것에 대해서 저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흔히 넷사세라고 하죠. 넷상에서만 이런 경향이 큰데요. 이 이유는 왜일까요? 실제 일본에서는 한국 문화는 굉장한 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유튜브에서는 한국 K-팝 굿즈를 사고 K-팝 연예기획사를 탐방하는 유튜버들이 많아요. 그리고 K-팝 굿즈들은 늘 품절 대란이기 때문에 한국까지 와서 사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기도 합니다. 이들에게 한국은 친근하고 멋진 이웃 국가입니다. 가깝고 재밌는 나라, 그리고 언제든지 편하게 다녀올 수 있는 그런 나라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한국을 사랑하는 일본 아미들은 한국 여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바로 일본 정부가 언론을 통해서 한국 여행이 위험하다는 기사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한국을 여행하는 일본인은 위험에 처해 있다. 일본인이 한국인에게 이유 없이 폭행당했다 등의 루머를 정치적으로 뿌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일본의 언론 압박이 큰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명동 같은 관광지는 괜찮지만 밤길이나 으슥한 곳은 가지 마라. 뭐 이런 얘기까지 올라오고요. 일본인은 길에서 맞아 죽는 것 아니냐. 이거는 관동 대시시 때도 있었던 루머죠. 이게 아직도 현대사회에서도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일본이 언론 통제가 심한 국가였나? 일본 트위터를 보면 이런 사연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한국에 여행 가고 싶었지만 본국의 뉴스가 한국을 너무 위험하다고 보도하는 바람에 가기가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한국 여행권으로 울어버렸다. 만세, 그럼 가자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고 부모의 걱정하는 마음도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좀 더 생각하고 본국의 뉴스의 모습도 확인하면서 정중하게 결정해서 갈까 하고, 또한 그럼에도 한국에 여행 온 일본인들은 생각외로 너무 안전하고 한국인들이 너무 친절했다. 한국을 더 좋아하게 됐다는 반응입니다. 한국 사람 굉장히 친절하더라. 지하철 타는 법을 헤매고 있으면 옆에 있던 한국인이 일본어로 정중하게 가르쳐주거나 안전한 장소에 데려다 주었다. 굉장히 좋았고 일본과의 관계가 빨리 좋아졌으면 좋겠다. 정치인들 탓이다. 한국 여행. 처음에는 미디어에 실려있는 것만 믿었다. 불매운동이나 시위가 있기 때문에 위험하고 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의견이 많았다. 그렇지만 실제로 가보니 전혀 다르다. 굉장히 상냥했다. 왜 이렇게 한국을 싫어하는지. 한국을 여행한 일본인들은 안전한 한국과 친절한 한국인에 반했다는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굿즈 사진으로 트위터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에는 한국을 그리고 방탄소년단을 K-팝 가수들을 사랑하는 일본인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을 사랑하는 일본인까지 미워하는 것이 아닌 일본 내 반한 정서를 조장하는 극우파에 대한 반대 운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일본에서 반한 정서를 정치적으로 일으키는 지도자가 바로 아베 신조 총리입니다. 아베 총리가 무엇보다 비판당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신의 정치적 성공을 위해서 두 민족을 대립 모드로 몰아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범국으로서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다시 일어나려고 호시탐탐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아주 심각한 겁니다. 역대 한국을 침범했던 일본의 지도자들 모두가 이런 움직임을 보였었거든요. 그리고 섬나라 일본이 대륙으로 가는 길목에 있던 한국은 항상 이렇게 희생당했습니다. 이런 일본에서 반한 정서를 정치적으로 일으키는 지도자가 바로 아베 신조 총리인 것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걸 마음껏 좋아할 수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반한 정서를 일으키고 무역 전쟁을 일으킨 지도자, 전범 국가에서 다시 전쟁을 준비하고
이웃나라와 대치시키고 있는 지도자 누구일까요? 현재 일본에서는 아베 퇴진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쿨나TV에서는 이러한 아베 퇴진을 위한 평화 캠페인을 펼칩니다. 판매 수익금의 일부는 위안부의 지대에 기부됩니다. 5종의 티셔츠와 에코백 디자인이 나왔고요. 이중 쿨키즈의 투표를 통해서 3종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투표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티셔츠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미디어들이 모두가 한 목소리만 내고 있는데요. 어차피 한 나라의 미디어는 이익 집단과 관련이 되고 정치적인 성향을 많이 띠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외신을 많이 읽는 편인데요. 그 중에서도 여러 나라 여러 인종이 모여 살고 있는 뉴욕의 신문인 뉴욕타임즈를 신뢰하는 편입니다. 뉴욕은 제가 석사과정을 보내면서 오랫동안 살았던 도시이기도 한데요. 뉴욕타임즈의 경우에는 일본 정부의 언론 압박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하면서 독재 정권 같다는 기사를 쓴 적이 있어요. 일본의 언론 자유 수준은 2012년 제2차 아베 정권 출범 이후로 급격히 낮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국제 언론 감시 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 언론 자유 지수 평가에서 일본은 2011년 32위였다가 올해 4월에 67위로 추락했습니다. 뉴욕타임즈도 지난 7월 5일 일본에서 질문이 많은 기자는 특이하게 여겨진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일본은 언론의 자유가 헌법에 새겨진 근대 민주주의지만 일본 정부는 종종 독재 정권을 떠올리게끔 행동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일본 언론이 폐쇄적인 배경을 두고 기자단 문화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기자단이 소속 기자들에게 질문 우선권을 주거나 정부 관계자에 의해 질문이 사전 점검을 받기도 한다면서 비회원 기자들의 기자회견 출입을 막거나 정부 당국의 정보를 엄격히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기자단 시스템이 기자단 퇴출이나 정보 접근권 유실 등의 우려로 기자들이 정부 관료와 대치하기를 꺼리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쿨키즈 분들도 힘을 모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욱더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만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글로벌 이슈를 만나보세요. 오늘 쿨라랑 안녕!